네, 주말의 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기쁘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알차고 따뜻하고 이 추운 날씨를 이길 만큼 뭔가 뜨겁게 네.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 먼저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정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정우입니다. 네. 오늘 목이 메시네요. 그렇죠. 사실 감기 진짜 춥죠.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렇구나. 난 안 추운데. 정민 씨 오늘 헤어스타일이요. 예. 이렇게 누구죠? 멋있죠? 현미 선생님 같은. 맞아요. 가감없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약간 좀 신경 써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네. 지금 한 3일 동안 안 감으면 돌처럼 굳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딱딱하게.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민 씨한테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미혼이시기 때문에 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못 여쭤보겠고 이 대인 관계에서 네.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정민 씨만의 방법 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요. 안 봐요? 아니 맞대리? 네, 맞짱? 네. 저는 그 사람이랑 얘기해요. 예. 뭐라고요? 어떤 게 내가 싫으니 아니면 이제 딱 대놓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저런 면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직구로 현실 직시하는 편이에요. 가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네. 왜 나를 싫어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돌려서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예. 근데 막 건너서 제 소문 얘가 뒷담화하면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떤 게 내가 싫은지 이런 얘기는 살짝 물어보고 가서 제가 너무 건방졌죠.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서 울고. 네, 울고. 울면 용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격을 또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건 들어요. 네네, 그럼 좋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오늘 이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박종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종호입니다. 네, 본부장님 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대인관계에서 나만의 노하우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만 일할 수는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나 화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평소에 좀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서진 씨는 뭐 네. 방법 있으세요? 저는 애교. 애교? 그러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한테 애교를 부려요? 애교.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그럴까요? 있죠. 왜 저러지, 쟤?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집에서만 통했던 것 같네요. 그럼요. 지금 네. 모든 시청자분들은 못 들으실 수 있지만요. 여기서 정민 씨는 때릴 것 같다고 그러고요. 지금 막 여기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서진 씨 미워할 사람이 네. 누가 있겠어요? 아니, 기훈 씨가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요? 티나요? 네. 저는 술 사주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조만간 술을 한번 꼭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까 드네요. 생수통에 들어가 있는 거 저주 아니죠? 네네. 지어주 아닙니다. 예, 네. 달고 사시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네. 이제 워킹맘에 대한 그런 워킹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통계청이 이제 발표한 2011년 맞벌이 가구 경력 단절 여성 통계 결과에 보면은 전체 한 116만 가구 중에서 맞벌이가 507만 가구로 전체 한 40%가 넘는 한 50% 가까운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다시 또 경력 단절 여성 2012년 통계를 보면은 전체 20%가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 친구들도 보면요, 네네. 이제 제가 좀 결혼 정년기이긴 하지만 네. 결혼하고 출산하면 거의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엄마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낳고 바로 일하시는 분은 사실 주변에 계시긴 하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또 이제 주변에서 또 푸시가 들어온대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집에서 이제 육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한다는데, 요 고통 지수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래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워킹맘 10명 중에서 8명이 네. 가사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네. 여성문화 네트워크가 지난 8월에 전국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워킹맘 고통지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3%가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워킹맘 고통지수가 5점 기준에서 3.04점으로 평균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다시 가정과 직장, 사회, 개인의 영역별로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 관련 고통지수, 직장 생활과 관련된 거죠. 이게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리고 개인 관련 고통이 2.98점, 가정 관련 고통이 2.97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직장맘들의 이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6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네. 워킹맘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일도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7.5%로 이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워킹맘, 저도 이제 곧 워킹맘이 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참 많은데 워킹맘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고통지수가 높은 걸 보면 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이 아직 뭐 정책적인 지원 항목이 미흡하다라고 이제 답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막내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인 30대 워킹맘 70% 이상이 정책 지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네. 없죠. 어떠세요? 서진 씨도 이제 곧 글쎄요. 예비 워킹맘이신데 네. 워킹맘에 대한 공포가 평상시에 좀 느껴졌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방송하면서 네네. 부쩍 좀 많이 제가 느껴지고요. 부쩍 부담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옆에서 아이 키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병행하는 게 그래요. 정말 슈퍼우먼이 아니면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 그런가요?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혀 고민하고 그래요? 있었는데. 괜찮은 네. 방법입니다. 그래요. 정미 씨는 이제 아직 뭐 일단 워킹맘 되기 전에 네. 뭐 결혼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니죠. 뭐 꼭 결혼을 먼저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거죠. 그러세요? 그거 뭐 너 그럼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떠세요, 워킹맘? 버킷리스트에 일단 연애와 결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데 워킹맘은 좀 저도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친구들이 거의 진짜 90% 이상은 다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나 봐요. 내가 애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많이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좀 무섭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또한 미혼이신데 만약에 네. 이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아내분께서 네.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는 해줘야죠. 근데 아직까지 네 문제는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 분위기가 예,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경력을 이어가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 모성애라고 하죠. 네. 아이를 낳자마자 내 아이를 모르는 사람 혹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물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쵸, 맡겨야 되니까. 맡긴다는 그 자체에 네.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데 만약에 아내분께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바로 맡기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해야죠.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왔는데 아빠한테 에이, 아빠라고 안 설마. 그러고 누구 막 이래요. 가르쳐야죠, 그런 거. 그런가요? 근데 네.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친구들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로 이렇게 키우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아이랑 이제 친한 부분이 있는 게 아무리 우리 애라도 하루 종일 보면 이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가끔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질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집중하고 이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각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말했던 네. 부부가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점만 봐라. 그쵸. 그래서 장점만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미 씨가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 워킹맘이 일을 그만둘까요? 오늘의 랭킹은 워킹맘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입니다. 네, 이것도 오늘 저희가 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뭐 주변에 워킹맘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예. 뭐 아이 때문에죠.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이를 좀 보살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한 1년 정도는. 서진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아이도 알지만 일단 몸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몸이 힘들어서. 예, 아이도 키우면서 회사 일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뭐 전일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다가 집에 와서 아이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금전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렇죠. 또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비용이 그렇죠, 또 그렇죠. 발생하죠. 자, 있나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킹맘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4위. 아이 맡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기훈이 좀 맡기려고. 그럼 선생님이 애가 좀 크네요. 예, 네. 몇 개월? 48개월? 그러면은, 전문 바리스타가 타주는 이유식도 드셔야 되고, 그렇죠. 예, 산삼 꼬박꼬박 나가. 예, 그러면 금송아지 한 4개 갖고 오셔야 되겠어요? 너무 비싸다는 그래요. 거예요. 비싸요. 이게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지금 우르르 쏟아지고 네. 있는데 사실은요, 그 정책,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게 좋은 거지만, 이게 와닿게 많은 좀 저에게 흡족하게 느끼는 네.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네. 아이를
전일제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조금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그럼요.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4위. 정부에다가 지금 네, 날리시는 그럼요. 거죠? 저는 뭐 이런 이야. 저희는 이런 방송이에요. 세금 낼만 하구만. 그럼요. 세금 다 내니까. 예. 네, 네. 할 말 다 합니다. 네. 자, 3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워킹맘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3위입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그래요. 전 이게 제일 그래요. 특히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그래요.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또 얘기도 잘 못하고 회사에서는 또 아이 걱정하느라 완절부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아이가 또 안 우나. 울지요. 울죠. 회사에 같이 와도 또 잠깐 계속 있어도 계속 생각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아유, 힘듭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네. 네네. 자, 그럼 2위 볼까요? 네. 외로워하는 아이에게 미안해서. 이런 상황이죠. 아줌마 출근하세요 또? 괜찮아요. 저 외롭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뽀로로 종일로 틀어주세요. 저에게는 뭐 이제 애기가 우유 먹으면서 이렇게 저에게는 뭐 에디가 아빠고 뭐 루피가 엄마고 그런 거죠. 뭐 다녀와요. 돈 많이 벌어와요. 이러면서 야.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네. 애기가 외로울까 봐. 그래서 요즘 또 아이가 성숙한 아이들도 참 많고요. 그래요. 그 아이가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 잘 안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안겨야지만 이뻐해 준다는 것도 알고요. 가슴 아프네요, 진짜. 엄마가 출근할 때 손을 벌리고 울면 그 아이를 놓고 출근할 수 있으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네. 당신은 좋은 엄마. 예. 그럼요. 그 냉정하게 안 돼, 울지 말라고 했지? 이러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슈퍼우먼. 굉장히 강한 거죠. 안 우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안 우는 아이는요, 뽀로로 중독자.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통령이.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위 남았나요? 네. 워킹맘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1위. 네. 일, 육아, 가사 이렇게 삼중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선희 씨가 얘기한 거네요. 네, 네.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 거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남편들이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남성분들 다 알고 계세요. 집에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남성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 하려고. 안 들어오고. 뒤늦게 배회하고. 그게 근데, 그러니까 더 예. 바쁜 척 하려고 남편들이 안 들어가고 이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나마 기훈 씨처럼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알 거라 아시기 어떠세요, 본부장님? 아실까요? 아직 결혼 안 가사를 하셨는데. 직접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휴일이었는데 뭐 이렇게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적이다. 네. 시간 있으면 결혼할래요? 그래요. 아니, 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도 정미 잘하고. 씨가 오늘 방송 전에 얼굴 네. 급 화색이 확 돌았어요. 그렇죠. 색깔도 좋고. 네네. 좋습니다. 이 머리 굉장히 지금 박 팀장님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좋습니다. 네. 어차피 두 분에게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랭킹 알아봤는데 네. 역시 워킹맘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고통도 많고요.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지원 정책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까요? 네, 뭐 출산 관련 정책과 육아 관련 정책이 있을 텐데요. 우선 이제 출산 관련 정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출산 이제 준비 중인 이제 주변 이제 워킹맘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예전에는 나눠서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출산 이후에만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유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휴가를 분할해서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뭐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신데요. 네. 뭐 이전까지는 16주가 지나야지만 이런 휴가를 쓸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최소 5일 이상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보고 내가 일부러 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배우자의 어떤 출산 휴가도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해줘야 될 몫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에. 뭐 기존에는 사업주가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간 부여를 했는데요. 이게 네. 작년 8월에 이제 똑같이 바뀌어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휴가 기간 5일 중에서 3일은 유급 휴가로 쓸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까지 포함해서는 이제 7일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쉴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할 때는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오늘도, 그쵸? 길게 예. 이렇게 좋은 사업 좀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분할해서 쓰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기 날 때 이렇게 출산 정책에 이렇게 지원이 있지만 제일 힘든 건 일단 낳고 나서 이렇게 그래요. 육아거든요. 맞아요. 예. 낳고 나서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며칠 전에도 알아봤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좀 혜택 받을 수 네. 있나? 네네. 이런 그 육아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그래요. 네, 일단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에서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부가 교대로 이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이제 2번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제 부부가 각각 1년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제 부여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부부 근로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뭐 네네. 아빠들도 이제 육아휴직을 조금씩 쓰는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네네네. 이것도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너무나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버는 쪽으로 몰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죠.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월 이제 통상 임금의 이제 40%인데요. 뭐 이 중에서 이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이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최저 50만 원을 이제 급여로 이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네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이니만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먼저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솔선수범해서 네. 이렇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이제 적극 장려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일반 사기업으로까지 그럼요. 확산이 될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요, 공무원이나 이쪽에서는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반 사기업에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점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점점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근로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뭐 근로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는 이제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최소 이제 15시간에서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이제 줄여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탄력 근무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은 이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받게 되고요. 예, 고용센터로부터 이제 육아기 이제 근로시간 이제 단축급여를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근로시간이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득은 이제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서 이제 경력 단절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만 6세 이하의 이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 기간을 단축해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로자가 이제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주는 이제 특별한 그런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이거를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고 위반할 때는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과태료 내고 나는 사직서 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 진짜. 그거 되게 왜냐면 투표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법적으로 지원해 네. 무서워서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거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참 좋은 제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요 눈치 보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 써야 될 것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그리고 사표 내라고 그러면 또 노동청 가서 노동부 가서 신고하고 또 서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뭐 깔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써주세요. 그렇죠. 써주시면 아주 그래.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자꾸 나서서 신청을 해야 이게 좀 이제 맞아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건 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서는 게. 육아휴직 제도 말고 또 가족 돌봄 휴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이건 뭔가요? 아이돌봄 서비스 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직장에서 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뭐 어린이집이 쉬는 뭐 그런 일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럴 경우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그 필요한 시간에 뭐 일종의 이제 가사 도우미라든가 이런 이제 아이를 이제 돌봐주신 분이 가정에 방문해서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대신 이렇게 뭐 간식도 주고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등하교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뭐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 서비스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우선은 받을 수는 있지만 아이를 돌본 손길이 이제 부족한 이제 워킹맘이라든가 네. 한부모 가정에 우선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우리가 찾아보니까 몰랐던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좀 우리의 권리니까요. 예, 잘 요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육료 지원도 있다고 들었고 또 양육수당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네네.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이제 보육료 이제 지원은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2013년 이제 5세 이하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우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이제 보육 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료 지원, 그냥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할 경우에도 양육 수당을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양육 수당은 이제 0세 때는 20만 원, 그리고 1세 때는 15만 원, 그리고 2세에서 5세까지는 이제 10만 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쭉 한번 알아봤는데 네. 여기까지 이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네.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용이 좀 궁금해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평균 소득 50% 이하는 이제 4,000원을 이제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50에서 70% 이하의 경우에는 2,0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에서 이제 100%에 대해서는 이제 1,0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예.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면 건강보험료 금액의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는 저희가 좀 알 수 없을까요? 금액이 이게 완전히 이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소득 대비로 이제 떼는 거니까요. 근데 내 소득이 이제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 소득이 몇 %인지 요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상위 20%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평균이 월 700 정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700만 원 이하를 버시는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애기 지금 보니까 돌보미한테 시간당 5,000원에 지원 받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이 종일 맡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시간만 돌보는 이제 기간제하고 이제 종일제 돌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은 이제 영아 뭐 종일제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이용 요금이 200시간 기준에 월 10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을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이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만일에 소득이 많아서 의료보험 아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최대로 많이 낸다 하시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이제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그래도 이제 한 40만 원 정도는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 달에 200시간 이용하고 이게 내가 60만 원 정도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일반 이제 다른 데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실 것 그러네요.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아이 돌봄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는 거죠? 네, 이게 가정으로 이제 기간이? 방문을 하고 가정 이제 이용 이제 24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돌봄 그 홈페이지가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적으로, 덜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뭐 일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을 위해 떠났던 그러니까 일자리를 떠났던 네. 우리 워킹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여기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 이제 직업 훈련을 이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제를 이제 시행 중인데요. 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그 경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에 상담을 거치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훈련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이제 계좌 발급 신청서를 발급 제출해서 네. 뭐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네. 뭐또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뭐 세일 여성 인턴제, 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도 이제 직업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워킹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를 꽉 전해드리느라 그랬어요. 아주 바쁘게 달려왔죠. 날씨는 추운데 우리는 뜨겁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네. 이제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